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유승은입니다. 네, 먼저 밤사이 많이 눈이 내려서 오시는 길이 정말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요.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회 토론회는 경기도청 유튜브에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상에서 마음 많은 이곳에 가깝게 계시고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국회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백혜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해주실 발제자와 좌장, 토론자분들은 2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경제부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국회가 저희가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도 제법 싸늘하고 또 바닥이 아주 미끄러워서 위험한데도 이렇게 연말 바쁜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서 일찍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 모색. 예, 오늘 이런 주제로 경기국제공항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님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정책 그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2022년 말 경기도의회의 그 의결을 통해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또 관련되는 사업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관련되는 추진단은 또 제가 하고 있는 경제부지사 소속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와 경기국제공항 이런 사업들이 김동연 지사님의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조례를 통해서 일단 조직 개편 작업이 끝났고 올해 7월에는 경기 국제공항 추진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또 9월에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유정훈 아주대 교수님이 경기 국제공항 추진사업 용역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한 3달 가까이 진행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마 발제 내용에 포함돼서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국회에서 있기까지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올해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좀 국회에서 의견들을 여쭙고 국회 이후에 입법 과정과 또 여러 가지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토론을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백혜련 국회의원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오늘 국회 토론회까지 이르기까지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9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하게 되는데도 백혜련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5분은 물론 수원 지역의 국회의원님 5분들은 물론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박강원 의원님도 직접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승원 의원님은 지금 아마 예결 소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랬고요. 김병호 의원님께서도 잠시 지금 이제 다른 정무회의가 있어서 들리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외에도 같이 해주시는 9분의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백혜련 의원과 박강원 의원님 그리고 이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서 매우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첨단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돼서 항공 화물에 대한 대책이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 남부권의 이러한 미래 성장 산업의 수출 적기에 지원하고 또 수도권 공항 포화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공항 건설은 경기 남부 지역의 핵심적 사업이고 또 최적의 입지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또 중요한 국제 공항으로서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용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국토교통부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 남부 지역의 공항 건설 검토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경기도가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갖고 또 한편 이것을 참고하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되는데 올해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돼서 세워진 용역을 결국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백혜련 의원님, 박광원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그대로 이월돼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국회와 경기도 또 경기도의 모든 지자체가 함께 나서고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로서는 이 공항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사람을 이어주고 또 국제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전초기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오늘 국회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경기국제공항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쭉 이 담당해온 국제공항 추진단 우리 한 단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아침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토론회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염태영 경제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빈 한 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국회 토론회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분이 계신데요. 김승원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요.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소중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훈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박광원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한뜻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계셔서 대단히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장래와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제가 23년 전이죠 정확하게 인천공항이 개항을 했는데 그때 만일 인천공항이 개항하지 않았더라면 김포공항만으로 지금 국제선, 국내선을 감당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섬나라입니다. 육로로 밖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바다나 또는 항공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바다를 통해서 해외로 가는 분들은 뭐 일본이나 중국을 빼고는 거의 또 화물송을 빼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로가 많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성장을 멈추는 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천공항이 생겨서 지금 거의 이제 포화 상태인데 인천공항이 생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물류와 인적 교류가 이런 엄청난 성장을 저는 가져오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남부국제공항은 저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제2의 도약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우리 사회 자본이 될 것이다 이런 저는 믿음이 있고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베이징을 가보든 또는 런던을 가든 파리를 가든 복수공항이 운영되는 것은 이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는 비상시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물류 수송의 활성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효율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 경기 남부국제공항이 국가적 과제가 지역 간의 문제로 이렇게 지지분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정말로 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전향적 자세로 인식의 대전환을 필요로 한다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다 나오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 이게 지역 간의 갈등이나 지역 어떤 이해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 어린 축하해 주신 박광훈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뭐 염태영 부지사님 그리고 박광훈 국회의원님 그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의 70% 이상이 경기도에서 생산이 되고 그런 항공 화물의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측면도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분리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 집중입니다. 수도권보다도 서울 집중. 경기도는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북부와 남부가 또 굉장히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라는 하나의 의제로 묶일 수는 없는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굉장히 다른 곳이고 이 경기도의 국제공항이 건설되는 것 자체가 저는 지역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그런 공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그다음에 서울 집중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방편이 또한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 국제공항은 이 인적인 그 교류, 인적인 물량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경기 국제공항은 항공 화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 이 나라의 그 국제공항의 역할 분담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항공 화물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 예전에는 국제 교류와 무역이 선박을 중심으로 해운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출의 대부분이 부피가 작고 굉장히 신속하게 가야 되는 그런 화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화물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아주 주력 수출품이기 때문에 더욱더 항공 화물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K푸드가 엄청나게 화랑입니다. 점점 우리나라의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산품 같은 경우는 선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공 화물로 할 때 굉장히 그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과일이나 이런 채소류 같은 것들이 엄청난 인기입니다. 저도 외국 나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경기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진짜 경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관점으로서의 경기국제공항을 한번 잘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그 의견을 잘 받들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 어린 축사를 해주신 백혜련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승원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박강원 백혜련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또 직접 참여해 주신 염태영 부사님께도 진심 어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오늘 유정훈 아주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또 이현수 한국항공대 명예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지금 그 경기 남부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매몰될 그런 경우에 처해서 다시 내년에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 남부 국제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라든가 국토부가 약간 뒷짐지고 있는데 저희 부대 의견에 좀 국방부와 국토부가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라고 기재를 했더니 정부에서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부대 의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부에서도 경기 남부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같이 노력해 주기를 부대 의견에도 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경기 도민들에게 그리고 크게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한층 더 성장되고 또 함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공항이 꼭 조속히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들으신 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유정훈입니다. 이제 저도 사실은 90년대 이제 초급 엔지니어 때 인천국제공항 이제 그때 설계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제주공항, 그다음에 김해신공항, 뭐 대구공항, 뭐 세만공항 여러 가지 이제 용역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공항은 제가 먼저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공항이 조금 이제 도로철도 다른 SOC가 다른 게 굉장히 시장 주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공항을 만들어도, 여기 대한항공에서 오셨는데 항공사가 취향을 안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공에서의 어떤 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시장 드리븐한 마켓 드리븐의 그런 이제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항공의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요 도시마다 항공사가 자기의 공항, 그러니까 물론 뭐 자기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일종의 자기들의 공항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은 뭐 심지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이제 공항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시장 참여자들한테 어느 항공사한테 물어봤을 때 당신이라면 도대체 어느 지역에 취향하겠느냐, 뭐 명확합니다. 당연히 경기도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 항공이라는 고유한 특성은 결국 시장의 판단에, 그리고 시장의 어떤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에서 이끌어가야 된다. 뭐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경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경기도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통일시켰을 때 또 이제 중앙 집권적인 나라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오랫동안 이제 우리의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오는 상태에서 경기도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수도권에 존재한 곳이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부 수립 이후 초기에는 한국전쟁 끝내고 나서는 경기도가 전체에 우리나라 전체 한 11%,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뭐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서울을 이미 제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규모가 크고 결국 경기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인구는 다 이제 1,400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뭐 서울은 1,000만이 아래 내려간 게 꽤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450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게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게 누구나 공히 경기도가 우리나라를 리드하는 곳이다라는 거는 다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이제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표적 도농복합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미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져서 거의 도시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 요즘 뭐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메가시티 이야기인데, 이미 경기도 자체가 하나의 큰 메가시티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하나의 경기도라는 메가시티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뭐 경기국제공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경기 남부로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또 접경 지역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기도 내에서도 모든 어떤 문화나 산업이라든지 그 집중이 한 80% 정도가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에 공항에 들어선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그 기본 전제는 경기 남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모든 지표들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인구가 4분의 1인데 거기에 맞춰서 여객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그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는 아웃바운드 같은 국제선 여객 같은 경우도 4분의 1 넘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그 정확히 잡히지는 않지만 인바운드 외국분들이 오시는 거죠. 오시면은 다 경기도 수도권이 핵심적인 어떤 목적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제 항공 수요의 대부분은 점점 증가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그 여객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항공 화물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예전에는 제가 뭐 요즘 직구라 그러잖아요. 직구로 이렇게 뭐 아마존 아니면 이베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알리바바 통해서 외국에서 뭐 이렇게 주문한다 이건 사실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일상적으로 그냥 해외 직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누가 이제 산업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K푸드라든지 이런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화물 물동량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물이 증가를 하고 있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경기도가 뭐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항공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뭐 동남권의 가덕도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공항을 만들고 또 대구 이런 데서도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여객은 사실은 이제 작기 때문에 화물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 지표나 보더라도 실제로 수도권 이외에서 항공 화물을 처리하는 전용 화물기가 뜰 수 있는 수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화물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거의 한계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경기 남부의 어떤 그 여객뿐만 아니고 그 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제 공항의 필요성은 아주 명명백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 사실 요즘 약간 좀 찰진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이제 인더스트리 4.0 이야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 여러 가지 이제 4차 혁명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우리 일상뿐만 아니고 공항에서도 이제 이런 트렌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현재 21세기를 이야기하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이야기를 합니다. 초연결은 시공간 압축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고 옛날 같으면은 뭐 미국 가는 거, 유럽 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일생에 한두 번 갈까 말까 그런 굉장히 먼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서로 전세가 초연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 같으면은 뭐 배 타고 갔겠지만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국제적인 연결성에 있어서의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AI 또 초지능 사회로 가는데 이 공항에서도 이제는 과거에 그런 어떤 그 20세기적인 그런 공항이 아니라 현재에 맞는 AI에 맞는 그런 초지능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공항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공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지역과 연결하는 우리가 에어포트 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도시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초융합의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저희가 이미 디지털라이제이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핵심이 항공 산업, 그다음에 공항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공항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여객과 화물을 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 지역의 산업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허브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그 저는 뭐 그 교통을 하니까 도로철도 뭐 SOC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뭐 경제성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철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기재부에서도 경제성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탄소 중립, 기후 변화, 기후 대응 이 이야기가 사실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철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항에서도 자꾸 이제 경제성, BC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경기 남부에 새롭게 만드는 대규모의 국제공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두인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 세계화라고 그래서 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다시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뭐 신혼여행 갈 때만 타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그 외국에 나가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화는 우리가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항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공항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경기도가 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미 4분의 1을 넘어섰는데 앞으로 어떨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항상 저희가 의외로 저희 수도권에 사는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공격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 계속 수도권을 몰리고 특히 경기도가 커지면 지방은 어떡하느냐? 지방은 소멸된다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그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과연 그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으로 경기도로 집중되고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과연 막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동경 어디도 다 그 핵심적인 대도시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기도로 모이는 거를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막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밀도가 높아졌을 때 경기도와 각 지방 지역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할 건가? 그래서 내가 굳이 경기도에 가지 않더라도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서 경기도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을 해야지 왜 또 경기도에 중요한 그런 시설들을 추구하느냐라고 비판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설은 몰라도 공항 항공이라고 하는 거는 마켓 드리븐입니다. 시장의 선택을 맡겨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에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그 공항 중추시설이 추가가 되고 여기에 각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구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이미 이제 꺾인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출생률이 0.7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계속 증가할 거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제 예측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항공의 측면에서는 네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풀 서비스 캐리어도 중요하지만 LCC가 점점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그 경기도에 공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저기 심지어 양양, 뭐 대구, 뭐 이런 데만 하더라도 청주도 그렇고요. 그 조그만 지역에도 자기 지방의 항공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지방에 공항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취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취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를 기반으로 한 뭐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한 LCC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고육직책인 거죠. 공항을 뭔가 작동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경기도에 공항이 생긴다. 그러면은 경기공항을 허브로 하는, 경기공항을 홈으로 하는 항공사가 아마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서로 들어오겠다고 할 겁니다. 예, 그만큼 앞으로는 점점 이제 그런 그 FSC뿐만 아니고 LCC가 좀 커질 텐데 경기국제공항이 없어서 지금 LCC 경기 기반의 LCC가 없는 거지. 경기국제공항이라는 인프라만 된다 그러면 사실은 경기도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항공사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특히 여러 개 경쟁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제 그 공항도 지금 이제 항공도 굉장히 폭발적 증가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옛날처럼 공항 몇 개 없을 때야 이게 뭐 그냥 굉장히 포인트 투 포인트로 독립적인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항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항끼리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수도권에 지금 김포, 인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 인천과 또 경기에 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공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이제 그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인천공항이 과연 앞으로 그러면 5할주로 6할주로 계속 할 거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의 역할을 누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김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서울 시내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 김포공항에 무슨 이전도 지금 논의되는 판국에 김포의 확장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수도권 전체의 팽창에 맞춰서 인천공항의 캐파시티를 우리가 고려한다 그러면 인천공항과 네트워크로서 연결돼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남부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아주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항공사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항공사는 이 프라핏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최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여러
인접된 공항끼리의 연결성 이걸 통해서 항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도 가능하다. 그리고 결국 이제 요즘 기후위기 대응, 그다음에 우리 탄소 중립 얘기하는데 결국 항공이라고 하는 게 결국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가장 중요한 미래의 어떤 그 교통 SOC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건 전 세계적인 이제 항공 시장의 추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지금 하더라도 사실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시는데 10년, 20년은 이게 몇 배로 증가를 합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항이라고 하는 게 뭐 순시가 딱 이렇게 뭐 몇 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 폭발하는 항공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이미 여러 기관에서 예측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 여객뿐만 아니고 특히 항공 화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정 동력입니다. 산업 동력이고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분야가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4개 중에서 아마도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부르죠. UAM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마도 이제 뭐 지금 그 공항에서 실증 사업하고 있는 내년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실제 시범 한번 운행을 해봅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 UAM 또 일종 항공의 일종인데 결국 수도권 외에는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UAM이라고 하는 게 과연 기존의 전통적인 공항에서 이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UAM과도 연계가 자유로운 그런 새로운 개념의 공항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 그건 바로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필요성은 쭉 말씀드렸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공항이 전국 굉장히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항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SOC는 정부가 공공의 주도로 이끌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자, 이제는 21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고 이제는 시장 주도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언제까지 국가가 공공에서 시장의 반응, 시장의 어떤 그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여기는 뭐 지역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며칠 전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서산공항을 무슨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서산에요. 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한다고. 아니 그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아니면 델타 뭐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자란타 물어보십시오. 서산공항에 취향하시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여전히 20세기처럼 공공주도, 정부 주도로 뭔가 이렇게 공항을 한다는 건 정말 시대착오적입니다. 이제는 시장에, 항공사에, 우리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그 경기도에 공항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또 주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니 뭐 경기도에 살면 김포도 있고 인천공항 있는데 얼마나 편하냐. 제가 이제 지금은 하남에 삽니다만 뭐 제가 얼마 전에 용인에 살았습니다. 그 부산을 가 제주를 제주는 어차피 이제 비행기 타지만 김포 가는데 2시간 걸립니다. 경기 제가 수원에서 용인에 있고 제 학교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 용인에서 김포공항 오는데 빨래 1시간 반입니다. 사실 김포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실 접근성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대전이라든지 청주나 특히 이제 그 경기도는 반도체 성지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는 조금 더 내려와서 충북이 또 이제 성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의 그 많은 비즈니스 출입들 이런 사람들이 김포 인천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지금 UAM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김포와 인천의 액세스가 편하다라고 어떤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경기도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계항공시장의 성장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실제로 이제 인천국제공항이 계속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거는 뭐 인천공항 공사에서 이미 발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5할 이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캣팟은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확장 불가능하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인천공항에 더 이상 부하를 줄 게 아니라 좀 쉐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아주 전문가 영역인데 지금 그 우리나라에 하늘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과 그다음에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군사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역이 좀 설정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므로 조금 하늘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일반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문가도 우리 단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은 하늘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정말로 개판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정말 정리 좀 돼야 되는데 이 경기국제공항을 통해서 이런 공항 하늘도 좀 정리를 하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유치를 했지만 결국 안 됩니다. 결국 경기도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들 지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젊은 친구들이 특히 뭐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경기도에 있지 않으면 인력을 못 구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가장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경기도 유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렇게 뭐 지방시대를 이야기하고 균형발전 이야기하는 정부조차도 반도체, 바이오, AI 이런 최첨단 산업에 고부가치의 산업은 결국 사이트는 경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이건 지방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서브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미 그 항공의 나라는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공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뉴욕 가게 되면 뉴욕이 사실은 아마도 이제 지금 수도권이 그 뉴욕, 뭐 파리, 런던, 일본, 뭐 서울까지 해서 5대 수도권 중에서 사실은 넘버원이 수도권입니다. 뭐 성장도 크고요. 근데 이미 우리보다 훨씬 작은 뉴욕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JFK가 있고 뉴욕이 있고 라구아디아가 이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런던은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겠느냐? 결국 하나의 공항 가지고는 우리는 지금 뉴욕 생각하면 JFK만 생각을 하지만 JFK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외국 사람 생각할 때 인천만 생각을 합니다. 인천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 전 세계 대도시권 요즘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은 메가시티인데 공항은 달랑 2개 있다. 그것 하나에 집중돼 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주장하는 메가시티와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굉장히 유니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유적 정체성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분명합니다. 경기국제공항은 인천공항으로는 더 이상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장 첨단 고부가치 산업이 있는 경기도에서의 반도체, 바이오, AI 이런 그다음에 K푸드 같은 그 항공 화물로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고부가치 산업에 대한 어떤 항공 화물의 전초 기지로 서브로서의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 북부는 일단 탈락입니다. 사실은 갈 수가 없고요. 이제 경기 남부인데 좋은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그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은 또 저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역적 수용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열심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드리면서 경기도에서 또 우리 지역 정치인들께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항은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도 항공사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말짱 꽝입니다. 그러면 어느 공항이 항공사 선택을 받을 건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와 LCC와 외국의 주요 항공사의 선택을 받을 적이 어딘가? 이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시장에 맡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자꾸 서산공항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시장에만 물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과거의 공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김포공항도 예전에 뭐 그 지금도 이제 고도 제한도 있고 소음이 있지만 미래의 공항은 이제 뭐 경기국제공항이 생기다 그러면 과거에 시끄럽고 일종의 혐오 시절인 그런 공항이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21세기에 맞는 첨단의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그리고 그 지역의
핵심이 되는 그런 공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민들한테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공항을 만들 거고요,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항을 만들 거고요, 또 연계교통을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공항도 사실은 수도권에서 한쪽에 구석에 치우쳐졌습니다. 김포는 서울 시내에 있다 보니까 또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렇다 그러면 경기국제공항은 접근성이 최적인, 그래서 수도권뿐만 아니고 인접한 충청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호남에서도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공항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항은 결국 스마트, 그러니까 공항 옛날처럼 소음에 무슨 그 주변 시민들의 어떤 그 기피설이 아닌 서로 반기는 그런 시대 될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는 도시에서 도시를 위한 공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공항이 생기고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에어포트 시티,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지역의 핵심이 되는 그 공항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시 환경 형성되고 산업이 형성되는 그런 공항의 도시로 바뀌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공항 후보지는 기존의 도시와 같이 결합해서 저희가 공항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의 도시와 연계,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개발하는 것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경기도민들한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항은 사실 이게 찾아오는 공항이잖아요. 이미 싱가포르 차이공항 가보셨으면은 거기가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갑니다. 최근에 또 인천공항에서도 그 리조트가 하나 생겼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공항이 예전에는 공항 오면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 공항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게 전 세계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국제공항이 저희가 이런 걸 잘 설득하고 도민들 설득하면은 아마도 우리 남부에 있는 그 시군에서 서로 좀 우리로 좀 와달라, 서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도민들한테는 공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할 수 있게 쉬운 언어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유정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패널 분들을 모시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과 한국물류산업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이현수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진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연구원님입니다. 다음은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윤준도 GDENC 대표님입니다. 네, 다음은 홍규선 동서울대 교수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님입니다. 네, 그럼 이현수 교수님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장 맡은 이현수 교수입니다. 오늘 그 발제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경기도의 미래를 여는 차원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공항 건설을 도와주고 있는 입장에서 또 다른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제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주요 분야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한 이제 전문가 한 분당 한 7, 8분 정도 8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고 또 우리 토론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청중분들 또 혹시 의견이나 또 질의 있으면 듣도록 하고 또 우리 발제하신 분이나 우리 토론자분들 또 질의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 그 한국항공정책연구소의 이재진 연구원님께서 우선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차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한국항공정책연구소의 이재진 박사입니다. 제가 이 토론회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포지션에서 경기공항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인천국제공항, 그 이전에 김포국제공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공항들은 이제 지워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인천공항, 저도 연구원으로 있지만은 또 다른 또 업무를 하고 있고 물류 관련된 그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러면서 이 개항 당시에 가졌던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노후됐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류에 있어서는 취약한 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물류 인프라, 이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퍼실리티들이 그 트렌드에 맞게 신속하게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천공항은 조금 그러기에는 조금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고, 뭐 아까 발제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처리 용량만 놓고 봐도 2035년 정도 되면은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처리 용량과 공역 상태, 뭐 슬랏, 스팟 전부 다 포화 상태에 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그런 인천공항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끌고 가면 갈수록 국가의 물류 산업이라든지 물류의 경쟁력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리는 바인데, 자 그렇다 그러면은 경기국제공항은 어떤 포지션에서 물류 산업을 이끌고 갈 수 있고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단시간에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스타디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있는 인천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이 인천공항을 도와준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인천공항은 인천공항으로서의 인천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국제공항은 우리 경기국제공항만의 포지션과 정책적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돼요. 예, 물류를 하는 제 입장에 봐서는 사실 인천국제공항은 물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생산품이 경기 남부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트러킹을 통해서 인천공항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트러킹 하시는 분들, 트럭 기사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짧게는 한 2시간, 길게는 한 4시간씩 100km 이상씩을 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화주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가 됩니다. 불필요하게 트러킹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공항에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스탠스테드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좁아요. 두바이 공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홍콩의 헥틀 같은 홍콩 공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 놓고 해서 굉장히 빠른 통관과 운송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화물기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전에 화물이 도착을 해야 되고요.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역산을 하게 되면은 공장에서는 오후 2시에서 늦어도 6시 전에는 물건이 출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공장을 일찍 끝내야 됩니다. 생산이. 그거를 싣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화물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나가요. 예. 그러면 그 집적된 시간 안에 모든 물류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물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게 되죠. 파손이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속된 화물기나 약속된 스케줄에 짐을 못 보내게 돼요. 화주로서는 참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경기 남부권에 공항이 들어서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국가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항공사라든지 이 공항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반영이 되는 공항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공항을 짓고 운영을 하는 체계는 공항 만들어 놨으니까 오세요. 와서 비즈니스를 하면 됩니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는 관 위주의 공항 운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경기국제공항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것을 진짜 사용하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그런 이제 공항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인천공항과의 뭐 이렇게 그 쉐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경기국제공항이 올바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포지션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를 쉐어하고 나눠 갖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의 파이를 높이고 수요도 높이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다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을 할 수 있게끔 LCC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인천공항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는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트렌드를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류의 퍼실리티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공항에 접목시킬 수 있고 그런 물류 체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항공사도 그렇고 조업사도 그렇고 화주도 그렇고 모든 물류에 인발부된 사람들이 경기공항을 이용을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은 지금 연구원 뭐 소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항공사에 오래 계시고 또 항공화물 터미널 오래 또 오퍼레이션 하시고 해서 실전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인천공항이 2035년 포화 상태에 갈 거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미 이제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규모의 비경제 효과가 사실은 이제 발생하고 있고 아마 이게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할 텐데 이게 투자는 많이 들어가지만 나는 결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허브 공항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달리에 이제 화물 끌고 뭐 2, 3km씩 가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방에 우리 경기 국제공항을 만듦을 통해서 뭐 최소한도 한 20% 이상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간도 문제지만 이 운송에 걸리는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더 걸린다 그러면 1시간 반 전에 출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체증이 생기면 3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3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접해서 이런 국제공항 가점을 통해서 우리 배후 지역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우리 국내 산업들의 어떤 그 국제 경쟁력, 지금 치열하게 경쟁이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 시간 경쟁력, 비용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또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인천공항하고의 상호 보안 관계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은 지금 이제 명실공히 이제 허브공항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중국 공항, 일본 공항 등과의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입 중심으로 한 특화된 그런 공항.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이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지금 방향을 사실 잘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공항을 만들 때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이거 공항 잘 되자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지고 지금 지역 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천공항이 물량 1등하고 이게 지금 이제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전경련에서 제가 과제를 한 적도 있는데, 야, 이게 인천공항이 이제 무조건 물동량을 키우고 수익을 최대화시키고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이걸 잘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세계 1위가 되고 수익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로 그 위치가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허브공항으로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고, 국내의 수출입 중심은 우리 이제 경기국제공항 그리고 각 지역의 공항들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서로 잘 조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주로 산업정책과 산업입지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문미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유정복 교수님의 발표가 정말 쏙쏙 들어왔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요. 오늘 저는 물류 전문가도 아니고 항공 전문가도 아니고 오로지 산업 정책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 축사가 8분이 축사를 하셨는데 8분의 축사에 7개에서 반도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분이 안 했는데 한 분은 안 하는 건 첨단 산업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패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물류 산업공항이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심지어 백 의원님은 반도체 공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산업은 여러분 위상이 알다시피 하고요. 만약 경기 남부에 반도체 관련된 특화된 공항이 생긴다라는 것들이 실증되거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들이 증명되면은 논쟁의 무게 중심이 확 기울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의 산업입지 규제의 대부분을 푼 게 반도체 산업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S기업이 풀어라 하면은 법도 고치고 심지어 수조 원 들여서 인프라도 깔아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반도체 기업이 우리 물류로 필요해서 경기 남부에 공항 하나 세워주세요. 그러면은 세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인프라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산업 정책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좋은데 그 반대 논리도 있을 수 있고 테크니컬리하게 실증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반대 논리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좀 돌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물류나 반도체 인력이 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좀 더 돌아서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산업연구나 산업입지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계 경제는 하이테크 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점점 더 소수의 하이테크 집적지에서 자본과 기술 인력이 형성되고, 그리고 세계 네트워크, 첨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은 소수의 하이테크 클러스터 간의 이동이 대부분을 이룬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주변이죠. 그런데 아까 메가시티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하이테크 클러스터는 메가시티 내 몇몇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많이 논증이 된 세계 경제가 하이테크 클러스터의 네트워크이다 이런 표현은 좀 더 확장하면 세계 경제는 메가시티들 간의 네트워크이고 메가시티 간의 경쟁의 시대다. 국가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그 물류의 공항까지의 반도체의 직접적인 물동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하이테크 클러스터들이 모여 있는 메가시티는 대부분이 몇 개의 글로벌 공항들이 있죠. 그러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메가시티는 광역공항 경제권이다, 공항 광역 경제권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세계 경제는 공항으로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와 산업 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크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러면 뭐 주변에 많죠. 우리나라 경쟁한 것도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한국의 메가시티 내의 하이테크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면은 우리 하이테크 클러스터와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 공항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남부든 어디 공항이 한국 그 반도체 산업의 산업 클러스터의 진화 발전에 그 발전이 되는 식의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은 그냥 단순히 물류뿐만 아니라 물류의 질, 물류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목맬 수밖에 없는 반도체 인력과 자본과 기술이 여기를 통해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 수 있게끔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 단계 이제 반도체 산업 계속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접근을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막 그 시스템 반도체 한다 그러고 팹리스 한다 그러고 뭐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상당히 오랜 얘기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 관점에서 보면 세계적인 클러스터하고의 약간 비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고 좀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는 요거를 표현을 디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좀 더 한 단계 승화된 거기에서 우리 그 경기 국제공항이나 이거 위치해야 되는데 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경기 남부에는 이미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가치 차트에서 이미 글로벌화돼 있어요. 세계 5대 그 장비 업체들 램 리서치라든지 며칠 전에 뭐 정부에서도 ASM이라든지 이미 둥을 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AS 센터든 뭐 메인테너ンス 센터든 인력 양성 센터 다 있고요. ASM을 이미 뭐 그 인력 양성 센터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은 외국과의 차이,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나 유럽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반도체 클러스는 드레스덴이라는 데 있어요. 이런 데의 특징이 뭐냐면은 글로벌 탤런트들의 집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하이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부생들이 모여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인력들이 거기에 있는 기업들에게 인력이 공급되는데 이런 지역의 특징은 좀 더 진화된 데는 뭐냐면 절반 이상이 외국계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그 대졸자 이상의 엔지니어의 40%가 외국계죠. 그러면 아시아, 중국계, 한국계 많고요. 인도계 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만약에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가 좀 더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 국제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 그냥 와서 AS 해주죠. AS 해주고 인력 부족한 거 장비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하게 해주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 산업에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대학 괜찮은 데들이 많아요.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정에서는 우리 성균관대라든지 뭐 카이스트는 이미 세계적 수준도 들어가 있고요. 아시아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인력들이 경기 남부에 와서 이 인력들이 좀 더 하이테크 기업들에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미 그 인력 부족 상태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이 발전하려면 이제 더 이상 국내 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글로벌한 그 기술 인력들이 여기에 집결할 수 있는 만한 시스템이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한국의
그 남부 반도체 클러스의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업들도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점점 더 글로벌 결합력이 점점 터서 글로벌의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올 거고 여기에 플러스 혁신 스타트업이나 인력까지 모여든 것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나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항은 이러한 메가시티의 새로운 클러스터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테크니컬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 저도 오늘 유정복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남부에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뭐냐면 공항은 반드시 활주로와 배후시설 터미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배후 도시와의 전략적 결합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이나 대부분이 반도체 공항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접근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있어서의 공항의 역할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문미성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반도체가 굉장히 그 고가치 화물인 것은 알았습니다만 최근에 보니까 대체로 항공화물이 킬로그램당 한 53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비쌀 줄 알았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킬로그램당 2천만 원이 넘고요. 일반 이제 반도체 평균대도 한 900만 원대 정도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물량을 조금만 우리가 확보를 해도 그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화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경기공항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알다시피 우리 반도체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굉장히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집적에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충청권도 그렇고 또 경북권도 지금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서 추진 중이 있던데 이 경기도에 있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런 이제 그 반도체 밸류 체인에 사실 이제 맨 윗 단계 또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 리드를 잘 해줘야지 이 충청권 또 경북의 반도체 산업이 같이 클 수 있는 국가 K 반도체가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공항이 이런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의 거점 역할을 여하게 잘 해주느냐. 그래서 최근에 신문에서 많이 보시고 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는 이 이제 국가 안보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제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공급망의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리질리언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지금 핵심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국장을 중심으로 한 리질리언트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거점이 구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물량의 대체로 이제 수입 수출 지역을 보면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대만, 일본,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돼 있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홍콩, 베트남, 미국, 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이 노선은 우리 경기국제공항에서 우리 셔틀 운송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는 것이고 그 후의 물량들은 다른 노선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잘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모든 분이 다 잘 공감하겠습니다만 우리 경기공항이 집중적으로 또 이제 타겟팅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윤준도 GDENC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윤준도입니다. 저는 다른 전문가, 물류나 공항 쪽 전문가들이 많으신가, 교통 쪽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공항과 관련된 도시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할 말을 사실은 유정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압축된 용어로 오늘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일단은 도시에서 공항으로가 아닌 앞으로는 공항에서 도시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세 가지 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공항의 기능과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빨리 좀 인식을 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 하나와, 또 하나는 그러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조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국제공항에 그냥 장밋빛 정만만 얘기를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점에서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공항의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저희가 2000년도에 김포공항을 대체하는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을 해서 1세대 공항을 저희가 만들었고 쭉 성장을 해왔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프라와 그 안에 청사에 관련된 그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잘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자화자찬을 하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다른 공항의 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지역까지 좀 더 공항과 가까운 지역들을 운송이나 쇼핑, 비즈니스까지도 합치는 뭔가 도시의 개념으로 발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공항 복합 도시 개념들로 이미 성장을 해가고 있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갓 개항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고 인천국제공항이 그거에 따라서 뒤처진 건 아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개항하자마자 바로 인천국제공항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공항 복합 도시로 개발하자고 하는 마스터 플랜까지 다 수립을 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이제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따라가지는 못했고요. 그러는 사이 이미 다른 공항들은 2세대까지 완성을 하고, 또 하나 3세대인 공항과 주변 지역과 아예 배후 지역까지 합친 공항 경제권이라는 개념까지 확장을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2세대인 지금 창의, 아까 뭐 다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의 그 공항의 주월 같은 경우는 이미 2세대로 완성을 시켰고 3세대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인스파이어가 이제 그 호텔 같은 게 개장을 해서 복합 리조트가 하나 정도, 그다음 주변 영종도의 개발 상황을 보더라도 산업 일부 물류 외에는 어떤 산업들이 들어왔냐고 좀 보면은 그렇게 2세대까지도 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이런 2세대까지 뒤쳐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3세대 공항과 주변 지역과 배후 지역까지 합치는 산업과 연관된 좀 더 큰 개념의 공항 경제권이라는 개념으로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공항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좀 먼저 언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기국제공항들은 가장 필요한 지역, 공항이 필요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에, 저희 패러다임 변화에 저희가 어떻게든 대응하는 방법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전략들을 짜서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문제는 그런 경기국제공항이 공항 경제권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도시를 얘기를 하려면은 인구, 그다음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그다음 주거와 또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다음 교통, 그다음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혼합이 돼야만 저희가 도시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1,300만 정도 인구가 이미 충분한 배후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얘기는 뭐 안 해도 충분한 저희가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사람만 있어도 안 되죠. 그러면 그거 해당되는 저희가 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일자리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기도를 전체를 보더라도 경기 북부의 생산과 경기도 남부의 반도체, 바이오, 물류, 굉장히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갖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저희 경기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들을 충분히 이용한다 그러면 경기국장에 필요한 공항 경제권 구성하는데 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거에 맞는 주거 부분입니다. 근데 주거 부분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많은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인구도 감소한다 해서 주거를 또 계속 공급한다. 이것도 사실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다만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일자리에 필요한, 그다음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거 정도는 저희가 공급해서 어느 정도의 주거의 좀 성질도 맞추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일기 신도시에서 제일 저희가 잘못한 점들이 하나가 도시와 교통을 같이 만들었었는데 도시만 만들었고 교통을 뒤늦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에서 뭐 강역 교통 대책을 계속 뭐 제시를 해봤자 뒤따라가지 못했고, 그나마 그것들이 상기 신도시가 되면서 아예 도시를 조성하면서 광역 교통까지 같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교통망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은 경기도 남부에는 많은 교통망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통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뭐 유정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유행 같은 교통, 그다음 GTX 같은 요새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 교통 수단과도 연계가 되면은 좀 더 저희가 효율적인 공항 도시들은 경제권 도시들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네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도시이고 공항이고 공항도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공항이 돼야 되는데 도시 자체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는 도시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공항과 도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탄소 중립에 관련된 지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또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나고요. 그다음 또 아까처럼 이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슈에서도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지금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성장 속도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옆에 주변 지역에 보면은 공항도 같이 개항하라는 것들을 좀 계획과 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속도들을 따라가려면 저희도 그것만큼의 뭔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2019년에 이미 그 중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뭐 전부 다 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 정도로 크고 중국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그렇게 공항 개발을 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 LCC 항공들의 성장 부분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 경기공항에 좀 대입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국내 대규모 공항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동남권 신공항,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뭐 저희 말고도 공항 얘기는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저희가 차별화를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과 아까 김호공항과 지리적에 가까운 점은 아까 좀 있습니다. 지리적이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공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기능적도 유사한데 어떻게 또 차별화하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 또 하나 저는 뭐 공항보다는 공항 주변의 도시에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도시를 하나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인구 감소가 되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신도시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주변에 이렇게 그 펼쳐져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모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차별화할 때 방향들은 다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산업과 운송과 항공운송 뭐 이런 것들 다 연계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일단은 기업 친화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항 마스터 플랜과 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기업 친화적인 기업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거에 맞는 인프라와 계획을 좀 하는 것들, 그다음 그런 것들 통해서 스마트 교통망을 연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는 투포트 전략 같은 좀 평택항이나 다른 항공과도 연결되는 이런 전략들도 통해서 교통과 산업과 도시 계획들이 하나가 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들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 자체가 부담 가능한 주거도 제공해야지만 좀 공항 자체도 재미난 공간, 그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처럼 그냥 뭐 공항 비행기 안 타러 가도 놀러 갈 수 있는 공항들처럼 주변 도시도 좀 매력적인 공간들도 만들고 부담 가능한 주거들로 그 제공을 함으로써 다양한 저희가 세대들이 좀 접근 가능한 공항이 돼야 되지 않나, 공항과 공항 경제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도 실천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서 공항 경제권에 대한 최근에 관련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고 재정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까 좀 공항 경제권에 관한 특별법도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빨리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완성을 시키고 그거에 맞는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는 이제 첨단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이제 뭐 공항 물류단지, 항공 복합 산업단지 등이 조성이 될 텐데 이게 이제 그 단지를 모이게 되면은 각각 산업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 산업, 다양한 융복합 산업이 창출이 되는 것이고 똑같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그런 협력 모델,
글로벌 공급망 모델이 창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영리하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공항 단지든지 공항 분리 단지든지 공항 복합 산업 단지가 이런 혁신의 기반을 둔 이제 R&D의 기반을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투자 유치,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하는 교육, 이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제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항 경제권, 그래서 우리 그 경기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항공, 물류, 뭐 전자상거래, 바이오, 반도체, 신선상품, 또 MRO, 항공 제조 등의 이제 융합된 공항 경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그것을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동서울대학교의 홍규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서울대 홍규선 교수입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여객과 화물로 해서 한 10여 년을 근무하다가 대학 교수로 왔기 때문에 공항, 인천공항 개항부터 다 우리들 보고, 그런 저는 이제 관광학 박사로서 이 관광과 이 공항의 관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항이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정당이나 이런 어떤 것보다 국민의 이득,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첫 번째 얘기가 무한하고 양양을 얘기합니다. 예, 그거는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먹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도시들에 그냥 가서 정치적으로 만들어준 공항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 후손들이 지금 떠안아서 모든 빚으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재원 마련도 모든 게 국민들한테, 후손한테 간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양과 무안을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이 공항이나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이나 우리가 항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네요. 근데 그거 잘못돼 있던 정책입니다. 그죠? 근데 이 경기도는 다르다는 얘기죠. 경기도는 모든 분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저는 뭐 그 빚 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사업을 하는 데서 빚을 내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빚을 내서 우리가 공항을 새로 건설했을 때 일자리가 3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단번에 생기는 자리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싱가포르는 9만 불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3만 불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보다 더 이런 그 재원 마련 이런 거에 걱정할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우리 노인 실버 세대를 먹여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가져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태국의 공항에 가보면 태국은 이미 18년, 19년에 125개의 항공사가 태국의 수완나폼하고 돈무항공항에 들어와요. 부럽죠. 우리나라는 최대가 82개에서 83개. 그러니까 우리는 슬롯을 안 줍니다. 잘. 우리가 슬롯이라 그러는데 프라임 타임인데 보통 10시부터 오후 한두 시에 모든 비행기들은 전부 커넥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이 시간대를 달라고들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아프리카나 이런 후진 항공사들이 온다 그래도 뭐 이거 그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항공사도 국적 뭐 FSC, LCC 다 주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슬롯 문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우리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은 뭐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뭐 어마어마한 몇 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는 1,800만 명이 고작이었어요. 외래 관광객이. 예? 싱가포르보다 그 조그만 영토의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작아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이 공항을 건설해서 많은 항공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야 되고 공항은 주인이 항공사여야 돼요. 항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물류와 여객을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야 많은 항공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해서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몽고나 러시아나 우리가 동남아에서부터 TS 승객이라 트랜짓 패신저들을 우리가 환승 승객들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물류를 미국과 우리가 얘기하는 캐나다와 남미로 많은 승객들을 TS 승객들을 또 우리나라로 받아야 돼. 현재도 뭐 약간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많이 중국이나 뭐 베트남에서 타고 가지만 더 많은 환승 승객들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홍콩 공항을 건설하면서 영국에서 처음에 이제 반환되기 전이니까 첵라크 공항을 만들 때도 그들은 먼저 철도를 깔고 도로를 깔고 시작합니다. 이 공항이 경기 국제공항이 생긴다 해도 아무리 빨라야 15년, 지금부터 15년 후입니다. 아무리 빨라야. 20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GTX부터 뭐 SRT, KTX를 지선을 만들어서라도 지금부터 도로를 깎아 놔야 되는데 우린 인천공항 만들 때 배로 월미도에서 배 타고 가서 맨날 그거를 모든 짐들을 날라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인프라를 깔고 그다음에 공항을 건설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항상 거꾸로 가는 것들이 저는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물류 부분은 당진 평택항, 즉 인천항도 사실은 물류가 인천항도 포화 상태예요. 당진 평택항은 무한정하게 넓혀갈 수 있는데 거기에 TS 물류들을 와서 CN에어라 그러는데 C 바다로 와서 에어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싣고 뭐 미주 전역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면 우리가 경기 남부 쪽에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도가 뭐 그러면 너무 공항 자체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과 경기로 이주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도 있죠. 근데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뭐 옛날부터 그렇던 거니까. 근데 경기 남부 쪽에 공항이 생긴다면 제가 호남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누구하고 얘기해 보면 그쪽만 공항 생겨도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한다면 자기네들도 충분히 비즈니스나 어떤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들의 혜택을 영남지방이든 우리가 호남지방이든 충청이든 소외된 지역들한테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국토에 대한 균형 발전이 오히려 지금 한강 거의 뭐 인천공항도 한강 거의 이북이에요. 거의 서울의 그 중심의 위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북한에서 사실은 뭐 포 하나만 쏴도 인천공항은 그냥 바로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강화도에서 뭐 바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남부 쪽으로 좀 내려가서 뭐 아까 뭐 물류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뭐 반도체니 뭐 당연한 거고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부 지역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서울의 관광객이 80% 이상이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에서 거의 머물러요. 이게 이제 공항이 경기 남부 쪽에 건설된다면 화성 테마 국제도시, 에버랜드, 우리가 얘기하는 민속촌
모든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의 관광지와 그다음 새만금과 뭐 모든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돼서 어떤 서울에 집중되는 관광객, 외래 관광객을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예전에 하나의 정책으로 잘못됐던 게 이제 호텔업자들은 호텔이 너무 많다 그러고요. 여행사를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은 호텔이 부족하다 난리를 쳤었어요. 그럼 뭐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 레지던스니 막 그다음에 일반 오피스텔을 그냥 막 다 이런 거로 내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니까 승객이 안 오니까 호텔들이 힐튼 2개, 뭐 우리가 있는 아미가도 전부 다 지금 다 영업을 안 해요. 이미. 그래서 서울에 호텔이 정말로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11월이 비수기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요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의 기능을 충분히 해서 15년, 20년 후에 경기 국제공항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 경기 주변에 호텔, 아레나, 스포츠 뭐 전반적인 문화와 이런 것들이 같이 한꺼번에 집적돼서 그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어떤 기능을 도시의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그래서 두바이도 이미 두바이의 뉴 에어포트 시티를 새로 건설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저는 이제 관광학 박사로서 문화시설을 공항 안에 누구나 놀러 와서 그냥 거기 와서 하루 종일 우리가 카페 베이커리 큰 데 가서 하루 종일 어르신들이나 우리 저기 젊은이들이 가서 놀듯이 거기 가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 공항 안에서 모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을 이제부터 집적시키는 그런 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빨리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20년 후에 개항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규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경기공항의 그 여객 측면에서 관광객 유치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지방공항들 활성화 계획 때 보면은 관광객을 수립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은 게 지금 사실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재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은 추세고요. 이 재방문한 관광객들은 지방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게 서울 일대, 제주 그리고 뭐 기껏해 부산 정도 하고요. 다른 지역은 가지 못하는 게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가는 인천공항 인앤아웃 해가지고는 이제 뭐 경주든지 다른 호남이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기공항을 통해서 인앤아웃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 지방에 있는 수많은 관광지들을 실제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 수립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점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뭐 에어앤에어, 그래서 항공을 또 갈아타기도 하고 에어앤레일에어 기차 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실제로는 상품화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경기공항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지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을 하게 되면 항상 시간의 압박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앞에서 발표하신 유정원 교수님의 내용이나 혹은 뭐 네 분의 토론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일반적인 분들은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경기도에 산업체가 그렇게 많아? 등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제 아마 일상생활이 굉장히 바쁘시고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일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기국제공항 건설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왜 새로운 국제공항이 필요한 건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공항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 이 건설을 과연 누구와 어떻게 구상해서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아마 앞부분의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눈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경기도민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자체가 가장 우리의 핵심적인 과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상 단계에서 운영 단계까지는 아마 10년 이상의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성급하지 않게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들 나눠봤었지만 사실은 어떤 이런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10년 이상 더 소요되는 어떤 지연 문제들이 발생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또 아주 BC 분석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수용성이 전제되지를 못한다면 이것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경기도는 그 아주 최근 약 한 5, 6년 사이에 이 수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기본 계획을 구성하는 것도 시민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또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아주 수기의 그런 토론장이 많이 마련이 되었던 곳들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민분들이라면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그리고 이해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한 익숙함 같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일반 분들이 공항 특히 지방공항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용객이 없거나 또 적자가 생긴다거나 또는 최근 많이 논의된 어떤 군공항 이전 같은 그런 어떤 쟁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정책 여론조사나 또 사업 설명회 같은 것들을 전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저 떠오르는 어떤 첫 번째 인상과 기억만으로 그것에 대한 찬반을 아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이 공론화에 대한 부분은 대상 사업에 대해서 가급적 편향된 정보가 아닌 다양한 시각과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의 또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그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제안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방식의 이런 수기 절차를 전제로 한 공론화가 만약에 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주민분들이 생각하기에 난해한 주제,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지 우리 지금 오늘 논의가 되는 공항 건설과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분들이 충분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업 비전을 함께 구상하거나 또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와 또 데이터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공론화의 절차는 좀 기존의 공론화는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특정한 대안의 찬반만을 논의하는 어떤 그런 공론화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가 이제 선택될 경우에는 찬반 그 자체에 매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수기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근본적인 비전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의 공론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비전을 함께 시민과 구상하는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만약에 예산상에 우리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좀 여러 차례 공론화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이 공항선 운영의 어떤 필요성 또 비전 등을 시민들과 함께 스케치해 나가는 그런 공론화가 되고 그 이후의 공론화는 이것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과 후보지를 고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공항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 주민분들의 인식도 중요하겠지만 뭐 기업 등 예를 들어 산업, 물류, 유통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가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워킹그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처럼 아주 그 고도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모여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우리가 권고하는 수립하는 방식들을 이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하셔서 이 공론화 절차가 단지 어떤 사업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해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갖추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수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다 공고하시다시피 공론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워킹그룹.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공항이 여객과 이제 화물이 동반 성장해야 되지만 이 화물 부분은 사실 이제 대단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사실 파급 효과 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공론화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이 뭐 공항공사, 항공사, 뭐 물류업체 또 제조, 유통, 무역업체들 포함해서 생태계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토론다고 해서 협력 모델을 공급체인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걸로 봐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중분들도 뭐 많이 와 계신데 한 뭐 2분 이내로 좀 하실 말씀 질문 있으면은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뭐 필요한 분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 한 분 계시네요. 네. 예, 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입법조사체 자료 제출에 의하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타 면제 사업에 새만금 공항하고 가덕도 신공항은 36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신공항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뭐 한 분 정도 더 혹시 있으시면은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은 네 없으시면은 혹시 우리 유 교수님 뭐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토론자분들이 각 분야별로 사실 거의 뭐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담았는데요. 정말로 오늘 주신 의견을 잘 정리를 해도 정말로 이렇게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앞으로 방향, 전략 이런 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토론 말씀 너무 유용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토론자분 얘기 들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경기국제공항이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주도, 산업주도 그러니까의 공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주신 의견을 잘 받아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연구해서 또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중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제 좋은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그 발제 내용처럼 우리 경기국제공항이 여러 이제 그 좋은 조건들은 많이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민뿐 아니라 또 다른 지역 주민들 또 산업 관련에 서로 이제 좋은 의견도 내고 협의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 봐주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국제공항이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많은 지지도 있고 또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지가 또 지원이 필요하고 또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열정 어린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현수 한국항공대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국제공항이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를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아마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정책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